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내년 총선 출마 예상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좀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 일단 이준석 전 대표 함께해야 한다 이런 발언이 있었군요. 네, 어제 원희룡 장관은 국토교통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할 것인지를 두고 지난 대선 때 같이 했던 세력 정도라면 당연히 함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그보다도 더 넓어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집권 연합보다 국정 운영 연합이 더 넓어지는 쪽으로 가야 좋은 정치라고 부연을 하기도 했고요. 보수 통합과 중도로의 확장은 제가 늘 생각하는 정치의 기본 방향이라고 밝힌 원 장관은 출마 지역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당에 돌아가 당과 상의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예, 근데 논란의 장면이 있긴 했죠. 어제 원 장관이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집회에서 참석해 발언을 두고 논란인데 관련 발언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원희룡 장관님이 앞으로 20일 후에 국토부 장관을 후임에게 물려주고 제주도로 갈지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께서는 원희룡 장관님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잘 못 들었고요. 제가 뭐 자꾸 어디로 갈 거냐고 그러는데 저는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에서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예, 북소리까지 나고 부흥 집회 같은 느낌인데. 네, 이 자리는 어제 저녁 경북 경주에서 열린 경북 대구 장로총연합 지도자 대회였습니다. 원 장관이 여기에 참석을 했고요. 예. 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집회 대부분은 전광훈 목사의 발언으로 채워졌다라고 합니다. 전 목사의 앞서 연단에 오른 원 장관은 자신이 개척교회 장로의 차남이고 목사의 동생임을 강조하면서 40여 분간 신앙 간증을 나눴는데요. 예. 아까 들으셨다시피 집회 사회자가 원 장관의 총선 관련 계획, 정치 일정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을 물었는데 이 과정에서 원 장관이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한다. 걸림돌을 붙잡고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리고 이 이후에 연단에 전광훈 목사가 올랐는데요. 왔다 원희룡 간증 잘하네. 웬만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아주 쏙 빠지게 하네라고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전광훈 목사가 간증에 대해 호평을 했다. 네. 자, 자 원희룡 장관 이제 총선 출마 가셔야 되는 것 같고 지역구도 인천 계양을로 본인은 또 마음 먹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진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장관이 이런 데를 왜 가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다음에 구역질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국힘 당원입니까? 그래서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분들 좀 종교를 갖다 악용하는 거거든요. 예. 예수님한테 벌 받습니다 이런 짓 하다가. 그거 이런 분들이 있는 건 그런데 뭐 할 수 없잖아요. 예. 거길 왜 갑니까? 장관의 그냥 정광훈 신분으로. 목사라는 분은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한테 혐오 인물로 지금 찍혀 있거든요. 그분이 여태까지 했던 발언들 보세요. 예. 그 뭐로도 거길 가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은 그런데 가봤자 자기 개혁적 이미지만 흐트리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예. 아마도 오늘 발언 딱 보니까 출마 선언한 거죠. 계양을에 나가겠다. 이재명과 사실상. 붙겠다. 그 한 사람 잡겠다 그게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이다. 결국은 뭐냐면 거기가 이제 불리한 지형이긴 한데 예. 그래도 험지 출마한다. 그럼 희생종 당을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그 상징성이 있겠고 예. 그다음에 또 대항마가 이재명 대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음 대선 후보 대선 주자가 바로 나다. 라는 그 상징성이 있는 거고 설사 거기서 진다 하더라도 원래 지형이 기울어진 곳에서 진다 하더라도 웬만큼 선전만 하면 그게 또 정치 자산은 남거든요. 손해볼 게 없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국회의원 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다음이다라고 한다면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딱 거기 나가는 게 여러모로 볼 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김 소장님. 남원정이라고 있었잖아요. 남경필,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래서 정병국. 사실 국민의힘에서 어떤 개혁을 선도하던 그룹의 장이셨고 그런 능력으로 최고위원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예. 제주도지사도 거치고 또 무소속까지 가면서 어떤 중도적 이미지를 잘 살려오셨던 분인데 그러니까 본인의 고향에서 약하다, 그러니까 보수에서 약하다는 생각을 해서 아마 이런 유튜브도 출연하시고 정광훈 목사한테 매달리는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한데 원희룡 장관 사이즈가 정광훈 목사한테 매달릴 사이즈는 아니잖아요. 왜 이런데 첫 번째 가서 이러시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저 같으면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장관 그 수행 차량 운행일지 오늘 거 어제 거 떼볼 것 같아요. 아하. 여기 뭐 KTX 타고 혼자 다녀오신 것 같으면 뭐 별 문제가 없지만 예. 뭐 업무 시간 바뀌라고 한다면 그런데 만약 장관 차량으로 이동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건 장관 업무라고 전혀 보여지지 않거든요. 게다가 말이 신한 간증인데 가서 뭐 이재명을 잡느니 무슨 뭐 자기 출마 어떻게 하겠느니 이런 얘기를 신한 간증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하면 저도 기독교인 한 사람입니다만 정말 좀 부끄럽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도 이준석이 대표일 때는 태극기 세력과 선을 명확하게 그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분들 보게 되면 결국 그 세력과 다시 손잡겠다는 얘기인데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대체 이분이 뭐길래 그들 왜 이렇게 이분한테 목을 매는지. 정광훈 목사에게. 예, 자, 국민의힘 얘기는 또 잠시 후에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점점 그 행보와 또 목소리의 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그래서 또 출당 청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한 인터뷰에서는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떡하겠나라고 말을 했죠. 네, 지난 12월 3일 민주당 홈페이지에는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청원이 게시가 됐습니다. 오늘 정오 기준으로 연 서명자가 1만 6천여 명이 넘었는데요. 이 전 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혹시 몰아내주기를 바라나라는 사회자의 질문을 받고 바라기야 하겠나라고 하면서도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 한다.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이 전 대표는 내 역할이나 직책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가 1번 관심사라고 밝혔는데요. 사회자가 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연대설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진척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현 상황에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 세력과 힘을 합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군요. 네, 어제 KBS 특집 1라디오 저녁에 출연한 이 전 대표는 보수 진영에도 자유주의자가 있고 진보 진영에도 자유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런 성격을 가진 분들은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보수 정당은 이 두 세력이 결합해서 선거를 치러왔고 그럴 때 이겼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밝힌 것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된 개체로서 정치를 할 것인지 좀 더 파악이 되면 고민이 가능하다라고 밝혔고요. 뭐 조건은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연대 여지를 열어둔 그런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자 이낙연 전 대표 계속해서 발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신당 창당 쪽으로도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습니다만 진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뭐랄까 최후의 보루라고 할까요? 신당 거기서 창당이? 이제 신당 창당을 좀 던져놓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배경이 됐던 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 때문이거든요. 김영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조금 있으면 또 김인섭 재판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또 그 밖에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다른 그 측근들의 재판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 본인도 선거법 위증교사나 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또 1심 결과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나올 때마다 또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증인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럴수록 이제 이게 과연 대선 카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이 생기게 되면 리더십이 흔들리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플랜 B를 좀 깔아주는 건데 아마도 아직까지는 민주당에 남아서 그 플랜 B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차하면은 나갈 수도 있다라고 마지막 구명보트 같은 걸 좀 띄워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네. 추상적 가능성입니다. 추상적 가능성이지만 여전히 있다. 자, 김 소장님. 예, 당이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라는 말에서 보이지만 당 지도부가 예를 들어서 이런 청원을 받아서 자 이낙연 대표를 제명하겠습니다. 이런 조치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에서 잘 알아서 결정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뭐 지금의 이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뭐 탈당 혹은 출당 이렇게는 뭐 전혀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 관련돼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건 정말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뭐 말인즉슨 문재인 정책하고 선 긋고 오면 즉 이제 옛날에 문재인 사진 깔아놓고 이제 밟고 들어오시면 내가 받아는 줄게 이런 뉘앙스인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도 대통령 경선 후보까지 나왔던 분이고 한 당의 대표였는데 그 문재인의 총리였던 사람에게 문재인을 버리고 나한테 오라 이런 표현을 구체적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좀 불쾌하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된다면은 사당으로 갈 테고 그러니까 그 이준석 신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 이낙연계 신당이 있는 거지. 이 둘이 같이 하려면 멀거든요. 왜냐하면 이념과 정책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거리가 너무 멀고 예. 또 다른 한편은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낙연, 김부겸, 정세균 이게 총리 세 분이잖아요. 전직 총리 이 세 분이 지금 이재명 리더십에 대해서 깊은 불신을 지금 표명하고 있고 이분들이 과연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서 마지막에 정말 신당에 힘을 실어준다고 한다면 이게 민주당의 오비들이거든요. 예. 라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사라진 게 그 리더십이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신당이 나름대로 파괴력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저 관련 문제도 2부에서 좀 더 얘기해 보고요. 자, 이런 가운데 예비 후보자 등록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바뀌는 거죠? 일단 선거구가 분구가 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예. 통합이 되는 선거구도 있습니다. 예. 인구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변동이 반영이 되는 셈인데요. 예. 일단 몇 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산 북구 같은 경우는 강서구 가불이 북구 가불과 강서구 이렇게 분리되는 안입니다. 예. 그리고 인천은 서구 가불이 가불병으로 늘어나고 경기 평택의 가불은 가불병으로 늘어나고 경기 하남시는 하남시 가불로 분구가 되고요. 경기 화성시 가불병은 가불병정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남의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가불로 돼 있는 지역구는 순천시 가불과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인구가 다소 줄면서 이제 통합이 되는 선거구도 생겼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올린 일종의 초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서울 노원 지역구가 현재 가불병으로 돼 있는 것이 갑을로 주는 안이 들어가 있고요. 부산 남구 가불이 남구 하나로 그리고 경기 부천 가불병이 부천 가불로 안산 상록 갑을 단원 갑 이렇게 안산 상록 갑을 단원 갑을 이렇게 돼 있는 선거구가 안산 가불병으로 줄어드는 안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북 정읍 고창, 남원 인실 순창, 김제 부안, 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이렇게 묶음으로 돼 있는 선거구들이 있는데 예. 이 4개 선거구가 3개로 줄어드는 안이 들어가 있고요. 예. 전남에도 이제 묶음으로 돼 있는 4개 선거구가 3개로 줄어드는 네, 이 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뭐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의 선거구가 1개가 줄고 경기와 인천이 1개씩 늘어나는 결과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보면 그 노원 가불병에서 병이 없어지면 이준석 전 대표가 노원병이죠. 네, 그렇죠. 그 부분도 약간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민주당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조정식 사무총장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균형 발전과 농산어촌 대표성이 조정안에 반영돼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특히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 사무총장과 김 의원이 밝힌 것이 민주당은 수도권의 선거구 증감은 수도권 중심으로 조정을 하고 지방 선거구 수는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하도록 정개특위에서 수차례 주장했다라고 밝혔는데 예.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풀이를 해보면 예. 뭐 수도권을 늘리거나 뭐 지방을 줄이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수도권에서 늘어나는 데가 있으면 수도권 다른 지역에서 줄이고 지방 비수도권 쪽은 이제 의석수를 어지간하면 줄이지 말자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당의 안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김성애 소장님 이 부분 관심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에 정말 불리한 내용은 맞는 겁니까? 일단 노원 가불병이 2개로 합쳐진다고 하면 강남 가불병도 2개로 합치는 게 맞거든요. 아. 인구가 지금 꽉 이제 인구를 줄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불병 같은 경우도 왜 그러냐면 서울 인구가 지금 이제 900 몇십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1000만 조금 못 되고 경기도 인구가 1300만인데 국회의원은 51명 대 59명으로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런 예.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 경기 간에 조정을 한다면 경기 걸 더 늘리는 것도 방법이고 그게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인천하고 부산 등도 비교를 해야 되고 호남과 영남의 균형도 맞춰야 되고 인구가 법으로 되어 있지만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강원은 지금 이렇게 되면 속초 같은 경우는 6개 군이 한 사람의 국회의원으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무슨 헬기를 타고 다니지 않는 이상의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소멸하는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니까 국회의원 수를 무조건 줄이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조금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고 이게 획정의안이 넘어갔다고 해도 국회에서 더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대안을 좀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진 작가님. 궁금한 게 서울과 그러니까 서울 노원 가불병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면 사실 민주당은 한석을 잃어버리는 듯한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예, 뭐 그렇죠. 전북의 선거구 한 곳을 또 줄어들면 그것도 민주당이 한 곳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예. 경기와 인천에서 한 곳이 늘어나잖아요. 그 늘어난 곳은 지금 어떤가요? 유권자 비율이 여권자 분포가? 그럼 예를 들면 상황이. 하남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선거에서 굉장히 박빙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우열을 뭐 논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줄어드는 부분들은 노원도 그렇지만 부천도 다 민주당 의원들이고 안산도 다 민주당 의원들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인구가 주니까 줄긴 할 거지만 억울한 측면을 좀 있겠죠. 분명히. 알겠습니다. 자, 선거구 문제에 또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전문가시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핵정안에 대해서. 획정은 언제나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이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유럽의 뭐 중대선거구제 국가 같은 경우는 그 인구에 비례해 가지고 뭐 적은 지역은 3명 뽑고 많은 지역은 뭐 7명 뽑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한 명씩 다 소선구제니까. 끊어야 되는 거고 예. 이게 행정구역하고 또 불일치되면 안 되는 거라서 이런 것까지 다 고민을 하려면 거기다가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 때문에 인구 편차도 2대1 안에서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고차원 방정식을 풀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마 이제 제가 꼭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도 여러 골머리를 싸쥐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하나는 국힘의 반응. 국힘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무반응입니까? 국민의힘은 네. 명확하게 이제 입장을 그런 거 밝히겠- 분명한 거죠. 국힘한테 유리한 얘기예요. 그럼. 근데 이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지난 총선이 민주당한테는 역대 최대치 의석이었고 국민의힘한테는 역대 최소치였기 때문에 네. 현역 의원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음. 민주당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빨리 정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뭐 통합도 통합이지만 선거구 획정이 안 되는 많은 지역구들이 있는데 내년 1월 중순까지도 자기가 선거 운동할 지역이 어딘지를 모른 채로 돌아다녀야 되는 많은 후보들을 생각하면 이것은 뭐 협상의 묘미가 있긴 합니다만 좀 기한을 정해서 최소한 6개월 전에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알고 선거 운동을 하게 한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예. 생각 좀 있습니다. 이번 달에 꼭 마무리하자. 네, 말씀이셨습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 자,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